네,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법이라고 저희가 주제어를 뽑아봤는데요. 자, 이 고액 체납자들이 자신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숨기는 방법이 정말 기상천외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, 특히 이제 가정 명의의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. 예. 그러니까 뭐 사위라든가 아니면 친인척의 이름으로 된 대여금고에 골드바라든가 아니면 양도선 예금증서, 그러니까 좀 명의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예. 그리고 고액권들 가지고 은닉하는 방법이 지금 이제 조사되고 있는 바가 네. 가장 흔한 방법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또 그 조금 전에 그래픽에도 나갔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좀 낯익은 이름이 올라 있어요. 전두환 씨 그리고 최유정 변호사도 이름이 올랐거든요. 예,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산이 공매가 됐죠. 예.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공매가 됐는데 그 공매 자체를 양도로 봐갖고 양도소득세를 안는 31억을 안는 부분을 이제 받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냈기 때문에 예. 이건 찾아내려고 하는 거고요. 최유정 변호사는 수입료가 100억에 다르는데 그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감춘 수익이기 때문에 그 재산세를 종합소득세를 안 낸 거를 확인하려고 지금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뭐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정말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재산 고액 상습 체납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게 별로 그렇게 낯설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앞서서 저희가 뭐 돈을 숨기는 방법 살펴봤지만 이게 금고 대여 금고뿐만 아니라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. 예,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. 현금으로 일단 찾는 방법이 가장 먼저인데 네. 현금으로 찾기 위한 과정도 정말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의 과정들을 네. 거치는 것 같아요. 뭐 80번이 넘게 집 주변으로 해서 한 40곳을 넘게 뒤져가면서 현금으로 소액으로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은행을 한 곳에 가면은 그쵸. 거래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뭐 1억 몇십억을 한꺼번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예. 눈에 안 띄게 조금씩 찾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여금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또 이혼까지도 하시는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도 거죠. 불사하는 거죠. 우리 또 법원이 위장이혼도 합법적인 이혼이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이혼 자체는 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집 그 부인의 명의로 해서 뭐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든가 그 부인의 명의로 해서 부동산을 구입해서 그 아파트에 다 현금으로 찾아서 감춰놓는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네. 이게 과거보다도 점점 이렇게 하기 어려워지는 게 네. 사실 요즘 현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쓰임새가 거의 없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 고액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40곳, 8곳을 쪼개서 찾아도 뭔가 흔적은 남기 마련이고 네. 또 이런 분들이 다 발각이 되는 게 이 국세청에서 133명이라는 고액 체납자를 추적하는 팀원들이 다 탐문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변 탐문을 통해서 이분이 사실은 돈이 많으시다. 이분이 이혼을 했다고 하지만 같이 살고 계신데요 하는 거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금방 탄로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옷장에도 숨기고 집안에 옷 안에도 감추기도 하고 그러게요. 뭐 마룻바닥을 뜯어서 감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법들이 있지만 그래도 국세청 직원들을 늘 찾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빼앗아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를 알고 그렇게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돈을 실제로 뭐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아직도 뭐 국세청 직원들을 빠져나가는 방법들을 알아서 그런지 못 낸 분들의 고액 체납자로 이번에 명단 공개가 됐는데 그 안에 전두환 씨가 있고 또 최혜정 변호사가 있었던 겁니다. 네, 뭐 아무리 숨겨도 이 국세청에서는 어떻게든 찾아낸다 이런 입장인데요. 앞으로 또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도 더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국세청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격 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. 당연히 돈이 있는데도 세금을 안 내고 호화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을 적발하고 그 돈을 몰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자신의 생활을 즐긴다는 게 참 의아하거든요. 이게 특권 의식이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낸 액수가 한 5억, 10억 정도인데 본인의 재산은 그보다 한 1000배, 1000배 높거든요. 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내거든요. 이거는 이제 돈의 액수라기보다는 본인이 사실은 이렇게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권 의식이죠. 나는 굳이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심리는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돈의 액수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특권 의식을 깨줘야 되는 겁니다.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어떤 우리 세금에 대한 특권 의식이 없어질 수 있는 거죠. 이게 문제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는 안 내고 버티는데도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. 그 특권 의식을 깨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뭐 이렇게 좀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될까요?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수익 환수를 할 때 일종의 자유형을 부과하는 방법. 뭐 예를 들면 고통을 좀 줘야 돼요.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세금을 안 내게 되면 고통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충분히 안 내고도
외국도 왔다 갔다 하고 예. 충분히 자기 돈을 가지고 남의 돈을 갖다 충분히 썼기 때문에 그 특권 의식이 계속 유지가 된 거죠. 예. 법적으로는 조금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? 그 현재도 조세 포탈 범에 대해서 3년 이하 징역도 되고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뭐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린 세금의 3배 가량 강제 징수도 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합니다. 그런데 이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또 이걸 검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네. 수사를 한 다음에 처벌하는 것처럼 좀 시간도 복잡한 방법도 있고 예, 예. 형량 자체도 어떻게 보면 3년 이하로 정해놓은 것 자체가 굉장히 낮다고 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특정 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하기도 하지만 네. 그 부분이 조금 더 강력하게 집행이 돼야겠죠. 수사도 하고 딱 생각해 보시면 외국 사례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. 뭐 헐리우드 스타들 같은 경우도 이름께나 알려진 사람도 세금 신고 잘못했다가 바로 구속되는 사례들 가끔 우리가 외신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? 예. 그만큼 세금에 관해서만큼은 엄정하게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우리도 뭐 국세청 단원분들이 저렇게 고생한 시간을 넘어서서 예. 더 사법 권한을 더 강화를 해드려야 되고 거기에도 처벌도 더 강력하게 돼야겠죠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저희가 정한 주제 3가지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.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